저번 시간 주제였던 초봄에 이어서 오늘은 중간봄, 그리고 봄이 끝나고 여름이 열리는 시기인 늦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중간이라는 단어와 계절이 합쳐지니까 중간봄 뭔가 어색하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까요. 한 계절을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가운데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았던 초봄 시기의 시장이 중간 봄의 시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단서를 드러내요. 경기 개선의 효과는 채권 시장부터 깃들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바로 신용 스프레드의 축소죠. 꼭 기억해 두세요. 중간 봄의 시기에는 신용 스프레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신용 스프레드 제가 정말 지겹게 많이 거론했던 개념이죠.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신용 스프레드란 신용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간에 적용되는 금리 차이를 말합니다. 경기 흐름에 따라 벌어졌다, 축소되었다를 반복하죠. 신용 스프레드가 확장된다는 건 신용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간의 금리 차이가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당연히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에 스프레드가 벌어지겠죠. 반대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면 경기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신용 스프레드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채와 AA- 회사채 간의 스프레드, 다른 하나는 국채와 BBB- 회사채 간의 스프레드예요. 중간 봄의 시기에는 여전히 BBB- 등급의 회사채까지 신뢰가 확산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BBB- 스프레드는 확장된 상태에서 거의 변함이 없답니다. 하지만 제법 신용도가 높은 AA- 채권에는 신뢰가 깃들기 시작하면서 스프레드의 축소가 시작되죠.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AA- 스프레드가 축소하기 시작하면 중간봄의 시기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큰 돈의 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돈의 이동은 채권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관찰되죠. 채권 매니저들은 장기채를 버리고 단기채로 이동해요. 이유는 시장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단기채 금리가 낮아지고 장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소위 금리의 스티프닝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요즘 상황이 그런 거 아니냐고 질문하시면 저 또 속상한데, 지금 상황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QT 때문에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티프닝이라는 건 장단기 채권 금리가 더욱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아까 채권 매니저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죠? 장기채를 버리고 단기채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단기채가 인기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금리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인기가 시들해진 장기채의 금리는 상승하겠죠. 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주식시장의 변화는 어떨까요? 이미 초봄의 시대에 힘을 얻기 시작한 은행 업종은 중간봄의 시기에 들어서 더욱 힘이 강해집니다. 은행은 보통 하루짜리 단기금리로 차입해서 몇 년짜리 장기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장기금리가 높고 단기금리가 낮은 환경은 은행주에게 최적의 영업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중간봄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업종은 바로 원자재 관련주인데요.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역시 이 시기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경제지표가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용시장도 아직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중간봄의 시기인데 기업 실적과 실업률을 논한다면 계절에 맞는 옷을 제대로 입을 줄 아는 투자자가 아니겠죠. 이 시기는 시장이 매우 변덕스럽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시장의 악재를 이기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차디찬 겨울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경제는 겨우 신뢰만 회복된 상태라서 다시 더블딥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꼭 경계하셔야 합니다. 중간봄의 시기에는 섣불리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업종이 원자재 관련주, 소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주된 업종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힘을 얻어가지만 아직 고용시장은 얼어붙어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항상 먼저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경기 흐름에 비해 어느 정도는 상승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주식시장은 부동산과 함께 부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약하게나마 제한적인 소비가 시작되는 것이죠.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려야 하지만 굳이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고 단지 공장 가동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기업들의 투자도 아직은 보이지 않고 투자를 늘리지 않아서 고용시장은 위축되어 있지만 약간 늘어난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 요소가 투입되면서 철강, 시멘트, 종이, 목재, 화학 소재 관련주들처럼 원자재 관련주들이 먼저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물론 대부분의 금리 인상은 얘기가 나오고 한참 후에 시작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시장 금리가 간헐적으로 들썩거리면서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중간 봄의 시기입니다. 중간 봄을 지나 봄의 마지막 단계인 늦봄의 시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꽃이 활짝 피었다는 건 곧 시들게 됨을 의미하듯이 늦봄의 시기에는 서서히 봄을 닫고 이어오는 여름의 시기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봄의 생명력과 여름의 풍성함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시기죠. 늦봄의 시기에는 봄 장세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유동성이 더욱 무르익는데요. 그래서 봄의 시기를 통틀어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은 야생마처럼 들끓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의 분석가 우라가미 구니오가 말했던 유동성 장세는 바로 이 늦봄의 시기를 말합니다. 중간봄의 시기에 AA- 회사채 스프레드가 움직이면서 돈의 움직임이 관찰되기 시작했다면 늦봄의 시기에는 BBB- 등급의 회사채 스프레드까지 축소되면서 다가올 여름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성을 보이게 됩니다. BBB- 채권이라고 하면 투자 적격 채권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들까지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건 경기 호전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늦봄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중간봄의 시기부터 시작된 변화가 여름을 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관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늦봄의 시기에 주식시장은 어떤 운동성을 갖는지 특징을 함께 더 알아볼까요? 주가는 훨씬 강하게 상승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은 거의 개선이 없어요. 물론 기업 실적 개선이 없으니까 일자리도 풍부하지는 않죠.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이 고용시장이 호전되지 않아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없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바람에 주식이나 선물을 매도해서 낭패를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한 특수한 몇 개의 종목에 돈이 집중되면서 말도 안 되는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현상은 늦봄의 시기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동성의 시기가 지속되었지만 이때 두드러지게 상승한 종목은 고작 20개 남짓이었는데요. 이들의 목표 주가는 끊임없이 수정되면서 상승의 상승을 거듭했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그저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심지어 더 하락하기도 했죠. 이 시기에는 몇 개의 종목이 주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위 주도주에 올라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종목이 고른 상승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유동성에 의해 상승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암울하기 때문이에요. 얘기가 길어진 김에 눈에 띄는 업종의 변화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초봄의 시기 트로이카라고 불렸던 건설, 금융, 은행주 기억하시죠? 이들은 순환매를 보이면서 힘이 가장 강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가 시작되면서 금융주의 상승이 더욱 뚜렷해지고 그 뒤를 이어서 중간봄의 시기에 힘을 얻기 시작한 철강, 제지 등의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주도주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원자재 관련주들이 힘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 여름의 시기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봄 장세만 무려 7년이 지속이 되었는데 이때 화학 소재 관련주들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서 여름을 여는 중요한 환경 조성, 즉 기업 실적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죠.
늦봄의 시기에는 부의 효과가 좀 더 뚜렷해지면서 개인들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소비가 시작되어야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죠. 원자재 관련주 중에 대표성을 가진 화학, 철강에서 먼저 이익 개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화학, 철강, 종이, 목재 관련주들의 상승이 없다면 그 다음 시기인 여름 장세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봄의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소중한 투자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간단히 공부해 볼게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경기의 사계는 일반적인 경기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전쟁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은 설명할 수 없다는 점 헷갈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안녕.